올라가는 수은주에 땀 분비량도 많아지면서 불쾌한 냄새로 고민하는 분들 계신데요. 여름철 더욱더 증상이 심해지는 액취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소아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아토피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연예인들의 진땀 나는 순간. 여름이면 생각나는 일명 곁땀 굴욕사진. 보는 사람까지 민망하게 하는 축축한 흔적과 그로 인한 불쾌한 냄새까지. 여름이면 더욱 신경 쓰이는 냄새나는 불청객 액취증. 당당하게 만세에 부를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 공개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땀의 양도 많아지기 마련. 하지만 남들보다 많은 양의 땀을 흘린다면 액취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액취증 환자들에게 여름은 그야말로 고통의 계절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액취증이란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유상철 전문의를 통해 알아보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배꼽 주위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걸 가지고 액취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증이지 병은 아닙니다. 이 에크린샘으로 우리가 땀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이를 흔히 암내라고 합니다. 심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체취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부모님 중에서 누군가 액취증이 있으시면 자녀에서 이제 액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보통 10세 이후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보통 액취증의 독특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옷에서 특히 겨드랑이 부분에서 좀 색깔이 변색된다든지 하면 액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체취라 해서 약간의 액취증은 발생하지만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한국인들에겐 극소수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그래서 사실은 액취증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지만 또 막상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냄새들이 나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는 뭐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본인들이 이제 개인 위생이나 향수 정도로만 그냥 해결을 하죠, 서양 사람들은. 액취증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름이라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좀 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저는 그냥 사회생활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좀 약간 냄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요. 여기 병원에까지 여름에만 좀 해결을 하려고 병원에 오게 됐어요.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액취증이 있으시면 자녀분들 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한 50% 되고요. 부모님이 액취증이 있고 평소 땀도 많아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 여성. 뭐랄까 되게 미약해요. 옷 입는 것도 좀 불편하고 겨드랑이에 땀도 좀 많이 나서 이렇게 버스나 손잡이 잡을 때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액취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있을 것 같아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액취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그 땀 때문에 이제 냄새가 좀 땀에 의해서 냄새가 좀 악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땀도 좀 줄여드리고 그럼 2차적으로 냄새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를 가지고 수술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여성에게 필요한 치료법은 무엇일까? 주사를 맞는 게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는 액취증이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그 땀샘에서 분비되는 어떤 수분이 냄새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 수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에크린 땀샘에 작용하도록 보톡스 시술을 해서 이제 2차적으로 냄새를 갖다 경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 액취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아포크린샘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이제 흡입 제거술을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땀이 많이 발생해 액취증이 심하게 느껴질 경우 간단한 주사 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땀이 발생하는 부위에 보톡스를 주사해 땀의 분비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을 차단하고 땀샘을 수축시켜 땀 분비 자체를 억제하는 것. 일단은 주사 시술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한쪽 겨드랑이에 주사 시술하는 시간만 따진다면 한 1분 정도면 끝납니다. 환자가 마취크림을 약 40분에서 50분 정도만 바르고 계시면 통증은 거의 없고요. 주사 시술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저녁부터 샤워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으로 봤을 때 보톡스 주사요법이 아무래도 다한증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사라고 해서 많이 아플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취크림 발라서 그런지 전혀 안 아팠고요. 일상생활로 다시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술 시간도 짧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액취증이 심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아포크린샘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하거나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통증이나 흉터가 심하지 않아 여성들에게도 거부감 없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개 흔히 3mm 미만에 또 겨드랑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의 알 수 없고요. 그 본인이 일부러 수술 자국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과 그 수술 받은 부위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개인위생 관리. 네, 일단 그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아포크린샘 분비물은 그거 자체가 냄새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분비된 이후에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분해된 물질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것이라서 그 규칙적인 샤워 또 개인 위생을 잘 하시면 냄새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또 냄새가 적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액취증 때문에 올여름 걱정되십니까? 치료법을 알고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만세 부르며 올여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